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타임머신 타고 다른 시공간으로 이동하고 싶으십니까? 시간이나 공간이나 어느 하나만 이동해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어차피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면을 써보면 어떨까요? 내 존재가 익명으로 전환되는 순간 타임머신을 탄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를 버리는 순간, 나를 완벽하게 감추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만 악행을 저지를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질문을 던져놓은 채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7만 명이 이용한 국내 최대 무료 경매 사이트 아모스 옥션. 아모스 옥션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여러분께 제대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법원 경매 정보뿐 아니라 경매 상담 신청, 입찰 전 대출 조건 상담까지. 이게 문제야, 어?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어? 법원 경매를 통해 싸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아모스 옥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아모스 옥션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1566-7678, 1566-7678.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TV 조합원이 상담하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레이디스 앤 젠틀맨.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쪄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색싹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왠지 굉장히 오랜만에 모시는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나?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경 씨하고 또 김준혁 교수님이 요새 안 나오시는 게 아니고 못 나오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바쁘세요. 근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트위터에 저한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 김준혁 교수님 왜 안 나오냐고 막 그래서 네. 왜 박현경 씨는 어제도 제가 누구한테 또 얘기를 들었어요. 네. 박현경 씨 안 나오신다고. 그래서 아니 매번 박현경 씨가 하는 게 아니고 워낙 바빠서 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소소하게 다 안 드려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 봐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이 워낙 바쁘시고 힘들고 그래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섞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랜덤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에이 더 쉬라고 그래야지.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연락하려다가 아니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그동안 많이 쉬셨으니까 또 이제 한번 뛰셔야죠. 네, 그래도 저 2주에 한 번씩은 꽂고. 그 쉬었잖아요. 네. 그래서 했습니다. 네. 가능하면 김진욱 교수님하고 박현경 씨가 그러니까 격주로라도 꼭 나오시는 걸로. 되게 미안해요. 바쁘고 막 김진욱 교수님도 바쁜 게 보이는데 네. 되게 힘들어하고 그 먼 데서 와서 네. 집에 가면 12시, 1시 막 이렇게 될 텐데 참 전화하기도 되게 미안하긴 하지만 애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니까 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 명령으로 하시고 네.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선 느와르네요. 제목이 조선 누아르 범죄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민음사에서 나왔고요. 네. 원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탁. 김탁환하고 이원태 이원태. 네. 두 명의 작가가 네. 써서 이제 한자씩 따서 네. 원탁이라는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창작 집단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네. 그 출판사에서 아예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고 봐야 될 텐데. 영화랑 이렇게 접목을 해서. 네. 예. 띠지에 보면 예. 무블 해서 무비 앤 노블 이렇게 해서 아예 영화 같은 소설 같은 영화 무블 시리즈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 묘사나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다채롭게 넘어가나요? 네, 이제 여기 뭐 인터뷰한 것도 보니까 처음에 그 이원태 작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뭐 프로그램을 PD였고요. 영상 PD고 그렇죠. 김탁환 씨는 잘 아시겠지만 역사 소설로 유명하신 작가분이신데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시나리오를 잡고 어느 정도 쓰면 거기에 이 내용을 채워 넣고 김탁환 작가가 또 그 글을 보고 시나리오를 좀 고치기도 하고 서로 또 역할을 바꾸기도 하고 하면서 보니까 하나의 컴퓨터를 놓고 공동 작업을 했대요. 한 명이 팔이 아플 때까지 쓰다가 이제 넘겨주면 그 다음 사람이 그걸 보고 다시 거기다가 뭐 겹쳐 쓴다거나 하는 동안에 쉬면서 보고 있으면 다시 새로운 상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또 바꾸고. 매몰돼 있다가 밖에서 잠깐 쉬면 상상력이 풍부해지니까 또 팔이 아픈 사람이 바꾸면 또 거기다 채워놓고. 번갈아 충전해가지고 달겨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방식인 것 같고 기존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이제 작가가 방송 작가가 드라마 작가가 같이 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회별로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기획부터 글 쓰는 것까지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서 영화로 나오나요? 그러면? 이미 7월에 CJ ENM이랑 영화 계약을 했고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 영화를 목표로 만든 소설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들고 영화 제작사를 찾아가서 그래서 다코를 받았대요. 그래서 CJ ENM 그러면 얼마 전에 했던 마담 뺑덕하고도 또 비슷한 케이스일 수 있겠어요. 마담 뺑덕도 영화와 소설이 동시에 시작을 해서 영화는 영화대로 상영이 되고 책은 책대로 출간이 되고. 보통 이제 저도 출판사에 있으면 그 저희 쪽에 그 원고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원고가 괜찮으면 아예 영화사 쪽에 출판사에서 의뢰하기도 하거든요. 뭐 영화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작가가 이렇게 직접 내가 영화를 목표로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 다채로운 미디어와 병합한 그 원형적인 컨텐츠에 글쓰기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원형적인 콘텐츠. 야, 이거 말 좋다. 네, 원래 이제 문화 콘텐츠 원형이 글이거든요. 그걸 자꾸 저희가 읽고 있는데 책이 그거고요. 근데 원작 소설이라고 해서 그걸 보고 영화 제작자들이 막 찾아 나서서 나중에 이제 영화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태까지는 그런 게 많았죠. 아예 영화나 이런 미디어를 표방하고 나서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나리오부터 썼고요. 그 시나리오를 들고 영화 제작사 찾아가서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설을 끼워서 아주 멋진 작품을 만들었네요. 그럼 이제 요게 내년 한 가을쯤에 개봉할래나요? 네, 저는 이제 읽으면서 여기 주인공 이제 영화가 되면 주인공이나 뭐 이런 게 나올까 등장 인물들을 누구를 캐스팅할 것인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워낙 영화를 목표로 이제 소설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하나하나 신업이 살아 있고요. 그렇겠죠. 움직임 같은 게 머릿속에서 막 그려지거든요. 굉장히 멋진 글입니다. 주인공을 누가 하려나? 여기서 그 주인공을 그 구해주는 여주인공은 또 누가 하려나? 네, 그렇습니다. 또 미생 보셨죠, 미생. 요즘에 미생이 이제 드라마가 끝났는데
저는 만화로 먼저 봤거든요. 네. 뭐 전 못 봤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만화를 보고 드라마를 봤는데 또 내용은 똑같은데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만화를 볼 때는 그게 드라마일지 몰랐지만 보면서도 이게 이렇게 만약에 영화나 이런 게 되면 누가 주인공을 할까 이랬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주인공이 됐지만 잘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영화는 좀 더 유명한 사람이 하지 않을까. 글쎄요, 이건 영화니까 아무래도 그거하고는 좀 또 다르겠죠? 네. 이 주인공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올 때까지 얘기가 쭉 스토리텔링이 시대 순으로 쭉 나오거든요. 시기 순으로.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사당패에서 놀던 그 시절부터 아역 배우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진짜. 네. 나중에 이게 이제 회고하는 얘기니까. 네. 현지에서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야. 3명의 친구가 모여 앉아서 술자리에서 자기 옛날 얘기를 처음 사당패부터 풀어놓게 되는데요. 이게 갑자기 난 생각인데, 물론 이게 유명 배우를 쓰고 뭐 다 좋은데, 이런 영화 한 번쯤은 굉장히 미학적인 영화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영상 미학이 뛰어난. 제목 자체가 조선 누아르니까 누아르적인 영화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누아르 그러면 좀 엑스폼, 흔히 말하는 개폼 내지는 이런 거 아니면 굉장히 폭력적인 거나 이런 걸, 누아르의 의미가 좀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단 이거만큼은 좀 미학적으로 멋진 좀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 작가 김탁환 씨랑 이원태 씨랑 그 각각 뒤에 작가의 말이라고 이제 붙였거든요. 근데 보면은 김탁환 씨는 그 보통 역사 소리나 역사 영화에서 영웅주의, 영웅이 나와서 막 난세를 구하잖아요. 그런 게 싫었고 그런 걸 반성해서 정말 제대로 된 현실을 그리고 싶었다고 하거든요. 제가 선생님께 책을 한번 넘겨드려서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작가의 말을 길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김탁환 작가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 한 편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친구인 이원태 감독과 함께. 첫 구상은 최근 각광받는 역사소설이나 역사 영화에 담긴 영웅담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이들 이야기에선 민중의 고난을 해결하고 서필 규정을 만드는 영웅이 등장하지만 이야기 밖 현실엔 그처럼 정의롭고 힘센 이가 없다. 대리만족과 군중심리에 기댄 위안의 이야기를 부수고 싶었다. 시대의 난제를 개인의 결단이나 탁월함으로 해결하지 말고 파멸의 과정이 담긴 이야기 한 편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반년쯤 지나자 얼개는 얼추 짜였다. 그러나 부족했다. 매일 원고를 꺼내 읽고 고쳤지만 고쳐도 나아지지 않았다. 거대한 늪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지난 봄을 겪으며 부족함의 이유를 깨달았다. 소설가들이 흔히 그렇듯 내겐 소설 주인공들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었다. 저희도 인간이니 저럴 수밖에 없었으리라. 그들이 변명하며 빠져나갈 틈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조선 노아르 범죄의 기원이 헐거웠던 것이다. 사람이 벌레가 되고 짐승이 되는 이야기나 그림은 비유가 아니다. 사실이었다. 새로운 질문이 찾아들었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짐승이 되는가? 다시 원고에 매달렸다. 주인공들과 함께 인간에서 짐승으로 추락하고 나니 가을이었다. 아침마다 확인하던 사망자 숫자는 단식에 돌입한 이들의 숫자로 바뀌었다. 그리고 완성된 원고 앞에서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감정이 밀려들었다. 국가 권력을 장악한 이 소설의 인물들을 죽이고 싶어졌다. 주인공과의 이별을 따뜻하게 아쉬워하던 다른 작품들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다. 내가 쓰고 만든 사리를 쳐다보는 시간이 늘었다. 낯설고 아팠다.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고 했던가. 신음하는 이들에게 곁을 내주며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가겠다. 독자들도 함께 했으면 싶다. 여기도 또 세월호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책을 저도 읽으면서 나중에 작가의 말을 읽고 다시 한번 반성을 하긴 했는데 보통 우리는 영화나 소설의 주인공을 그 자기랑 같이 동일시하잖아요. 많죠, 그런 게. 처음에 이제 그 주인공인 나용주가 막 그 핍박을 당하고 어떻게 막 변신을 하면서 공개가 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게 되는데 나중에 막 그 활개를 치면서
뭐 적들을 물리치고 이럴 때는 뭐 굉장히 신나게 읽었거든요. 네. 근데 돌이켜 보니까 작가의 말을 읽고 보니까 네. 결국에는 옛날에 그 나영주 그 주인공을 네. 배신했던 두령의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어느새 그렇게 돼 있는. 네, 근데 저는 네. 오히려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그래 네. 적들을 소탕했어. 얘도 악이고 쟤도 악인데 네. 똑같은 악인데 누가 더 악한 건 거예요. 그래서 이긴 쪽이 덜 악한 거고 네. 진 쪽이 더 악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물론 뭐 제 생각이지만 저는 악하다 선하다라기보다 어차피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이렇게 기운이 세지고 약해지고의 문제지 누구나 천사와 악마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네. 누구나. 이 소설은 철저하게 악을 그렸고요. 네. 뭐 작가가 말했지만 선과 악이 싸우는 게 아니라 악과 악이 싸우는 게 악과 현실인데 악이. 누가 더 악한 것인가. 그리고 지금 과연 이게 조선시대 얘기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느와르가 아닌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느와르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악과 결탁하는 검계라고 해서 이제 막 그 밤에 활동하는 조직 폭력배예요. 조선시대. 조폭이죠. 네. 네. 검계는. 랑 결탁한 자의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왕도 나중에 결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 자체가 거대한 조직 폭력배이자 악이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거든요. 국가가요. 결과적으로. 합법적 탄압기구예요. 어찌 보면. 네네 그렇습니다. 착취기구이고 탄압기구거든요. 오해하면 안 돼. 국가를 사랑한다는 게 참 되게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지금 방송 듣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얼마나 사랑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다고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라 국가를 사랑한다는 건 개념을 좀 잘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주인공이 이제 이제 나중에 결탁하게 된 네. 왕 같은 경우에는 뭐 서자 출신으로 호황군인데 그 세자가 원래 있었고 예. 영특한 뭐 서자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없어져야 돼. 아하. 그런 서자인데 네. 어떻게 뭐 우여곡절에 세자가 되고 왕이 네. 되거든요. 근데 그 왕도 명분은 새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그러기 위해서 모든 붕당을 다 처치하고 막 그런 거에 또 조직 많이 폭력배의 죽여야 도움을 되잖아요. 얻고요. 네. 자기는 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악으로 악을 처치한 왕이 되는 거죠. 히틀러도 그러려고 그랬어요. 네. 어떻게 하다 이상해진 거지.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통화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편하겠어요, 사실. 네. 그죠. 물론 직업이 많이 없어지겠지. 외환 딜러도 없어지고. 네. 그렇지만 바벨탑이 소통 때문에 무너졌듯이 우리가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를 쓴다면 지구가 그런 별이었다면 네. 다 같은 고만고만한 사람들이고 물론 이제 인종의 차이가 뭐 생길 수야 있겠지만 네. 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돈을 사용을 했다면 지금보다 지루했을지 몰라도 덜 불행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안 되는 거지만 엉뚱한 소리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첫 장면부터 그냥 말씀드리면 3명의 이제 벗이라고 되는 벗이 술상을 딱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그 3명이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그 장면이 또 한번 오버랩 됩니다. 그 3명이 과연 누구였느냐. 거기서 3명 중에서 1명만 처음에 이제 주인공이 화자로서 나영주라는 네. 그 검계 대두령이거든요. 두령이 되는. 네네. 네. 그 본인이 두령인 상태에서 네. 이제 자기 얘기를 회고하는 거죠. 얘기하는데 이제 이 시대적 배경이 조선 시대인데 명확하게 언제 실제적인 게 아니라 그냥 조선 후기 정도로 되어 있고 네. 그 법으로 금주령이 내어져 있는데 실제로 조선 시대 때는 여러 번 금주령이 내렸을 네, 건데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금주령을 내렸는데 금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금지라는 밀주. 게 금지 자체가 이권을 낳고 네. 물론 왕도 술을 마셨을 거 아니에요. 네, 드라마 보면 나오지만 그래서 그 이권을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는 그 정쟁 속에서 누가 그걸 갖느냐가 이제 권력의 자양분이 되고 하는데 그 밀주를 만들고 하는 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검계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소설 속에는 그렇고요. 네. 이 검계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밀주도 만들고요. 네. 술도가를 이제 비밀리에 비밀 공장을 뒤에 만들었겠죠. 숨어 있는데 뭐 흥청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거든요. 네. 흥청망청 흥청인지 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그것도 하고 도박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밀거래라고 해서 밀무역을 하거든요. 네. 이제 상납을 해야 되니까 왜 그 조선시대 뭐 그 이제 높으신 분들은 도자기 뭐 이런 거 족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중국 도자기 같은 그런 거. 거를 돈으로 사갖고 이제 와서 그 양반들한테 바치고 뭐 이렇게 상납을 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지금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참. 그 여기서 나오는 그 처음에 화자인 나용주가 나는 불포적이라고 불린다. 대두령 나는 이제 뭐 그 검계의 두령인데 불포적 영원히 잡히지 않는 도적이라고 불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영원히 잡히지 않을까요? 왕과 결탁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처음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사당패에서 어릴 때 어떻게 고아였는지 글로 가서 탈춤을 막 배우면서 뭐 1000명의 뭐 관원이 있어도 도망갈 수 있었던 게 탈춤을 배웠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날렵했겠죠. 그리고 그러면? 변신술이 뭐 탈을 쓰고 탈을 가는 쓰든, 건지 아니면 뭐 각시탈, 뭐 할미탈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이 글을 쓰신 작가 두 분이 정말 뛰어나신 게 보통 이제 읽을 때 호흡이 굉장히 빠릅니다. 거의 무협 소설 읽듯이 빨리 넘어가게 되거든요. 작가의 말도 굉장히 그 호흡이 빠르게 쓰셨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문장이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뭐 페이지마다 줄을 막 긋고 외우고 싶은 문장들이 참 많았는데 짧은 사당패 그 시절을 얘기하면서도 명문장을 하나 얘기하는데 그 이제 그 나영주가 어릴 때부터 또 그 탈노름이나 외줄타기의 그 소질을 보여서 근데 외줄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줄타기의 핵심은 호흡이다. 그러면서 한가롭게 그늘을 거닐 때 뱉고 삼키는 숨 그 무심함으로 균형 잡기를 해야만 외줄타기를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의 문장들이 그냥 넘쳐나거든요. 그건 굉장히 그 통찰력 있는 문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기서 외줄타기도 잘하고 뭐 그랬는데 그 꼭두새에 이름이 없는 이제 그 대인이라고 불리는데 두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당패 두목. 그러니까 그 대인이 탈의 명인이자 외줄타기의 명인이자 또 하필이면 검술의 명인이었던 거예요. 아무한테도 밝히지 않았지만. 근데 그 검술을 배우나요? 거기서? 그렇죠. 결국 이제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하면 어디서 막 들은 것 같다 이러겠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명문장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중간 멈춰서 다시 곱씹고 싶은 문장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줄거리만 이제 설계드리면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영화로 따지면 정말 이제 명대사가 돼서 드디어 검술의 명인이 되게 됩니다. 그 대인한테 그걸 받고 해서 그 광대에서 어떤 이제 우연으로 검계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또 짧게 광대에 대해서 평을 해놓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제 몸을 놀아 먹고 사는 팔자여. 하루하루 배불리 넘기면 그만인 가없는 생이여. 지금 이 순간 전부를 이루거나 전부를 잃는 식의 움직임. 광대가 아니라고 해도 내일을 대비하지 않고 덤벼드는 자의 하루는 결정적인 아름다움으로 빛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광대를 다시 한번 그랬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 인생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서 마침표를 찍듯이 딱 그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런 문장들은 이제 수사와 수사법과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 제 입장에서도 그런 건 탁 터져 나오는 글이에요. 그런 문장들은 탁 그냥 이렇게 나중에 작가도 아마 다 읽어보면서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두 분이 또 쓰셔갖고 서로 그런 문장들. 아니 얘가 이 정도야? 막 이랬을 수도 있겠네요. 서로 보면서. 경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나용주가 뭐 그 어떤 일로 사당패 이제 대인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양반이 뭐 와서 뭐 서로 시비가 붙었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서 이제 양반한테 한번 대들면 죽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이제 표학두라는 그 마포 검계의 두령이 빼주게 됩니다. 왜냐면 마포 검계 그 표학두랑 대인이랑 또 옛날에 검술을 같이 배운 사이였대요. 이제 뭐 보통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사당패를 떠나서 검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전주에 사당패를 했는데 한양으로 이제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또 그 검계에 대해서도 또 말을 얘기를 하거든요. 검계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여기 책에서 광대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검계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손에 들어오면 다 내 것이다. 검계의 철학인 거예요. 불법으로 불법을 이기고 그 불법을 다른 불법으로 막는 것. 그것만이 검계의 삶이다. 또 이렇게 이제 한참 검계의 삶을 살다가 완전히 어두운 삶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표학두를 만나서 처음에는 이제 맨 마지막 왜 보통 조폭 영화 보면 딱 누가 신인이 들어오면 막내가 들어오면 제일 끝에 쓰잖아요. 저 끝에 가서 쓰죠. 네. 근데 결국은 또 그 두목 바로 옆에 쓰게 되는 사건이 터지잖아요.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갑자기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딱 올라오는. 네, 뭐 표학두의 목숨을 또 구하거든요. 뭐 어떤 밀무역 하는 현장에 갔다가 끝까지 다른 이제 그 검계 나머지 애들은 막 자기 목숨 챙기느라 바쁜데 다친 표학들을 데리고 막 그 목숨을 구해줘요. 오른팔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표학두가 이제 부르더니 이제부터 형이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그 이제 딱 그 두령이 서서 이렇게 뭐 연설하거나 할 때는 뭐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오른편 뒤에 딱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2인자 역할을 했던 이제 명길이나 뭐 이런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두령 이런 애들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어린애가 반대파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래서 그 부두령이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날뛰는데 네, 그 날뛰는데 지금 너는 잘 모르는 거다. 뭐라고 하면서 그래서 심지어는 얘가 그 2인자 자리가 되는 것 같으니까 누가 나서서 반대를 했거든요. 바로 손목을 잘라버려요. 그 자리 많은 사람 그 두령이요? 검기 앞에 내 말에 복종해라 이러면서 했던 이제 명길이가 얘한테 너 뻐기지 마라 이러면서 하는 말이 악두 두령을 탓하는 게 아니야. 두령이라는 자리가 그런 거야. 언제나 변심을 하지. 조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부하들이 변심하면 징벌을 당하지만 두령이 변심하면 그뿐이야. 달라진 마음을 맞추지 못하는 부하들만 또 당해. 내 놈이 뭐 돼지는 걸 똑똑히 지켜볼 테야. 뭐 이러면서 두령이 변하는 거는 조직을 위해서야만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널 이뻐하는 거지만 다 여태까지 그래왔다. 나는 그걸 계속 지켜봐왔고. 고참이 그러는 건 다 작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짓것들을 안 받아들이죠. 얘는 이제 남자들 속에서 남자들 세계에서 하는 말이에요. 고참이 반합에 응하를 해도 작전이다. 반합 우리 군대에서 먹는 식기예요. 야전용 이렇게 밥통 요만한 알루미늄 통이 있는데 고참이 거기다 볼일을 봐도 그건 작전이라는 거고. 그거를 뼛속에 남자들은 대부분이 그걸 아주 평생 못 잊는 말 중에 하나예요. 고참이 그런 건 작전이야 인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또 군대 얘기가 나오네. 아무튼 좋은 건 아닙니다. 지도자는 그러면 사실은 안 되는데. 검계 두령은 그런지 몰라도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거짓말로 거짓말을 막는 누군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냥 현대 조직 조폭의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읽으면서. 조폭. 그러니까 무대만 옮겨간 조폭이네요. 네. 여태까지 계속 남자들만 나오다가 이제 그때부터 홍랑이라는 기생. 일패 기생이라고 하는데요. 흥청에서 이제 그 기생 건무도 주고 하는 기생을 만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또 뭐 급물살을 타겠죠. 이제. 네, 자, 그렇습니다. 급물살을 타면서 애정전선이 펼쳐지는 건 다음 시간에 듣겠습니다. 오늘 박현경 씨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소설이건 영화건 이렇게 역사물을 보면 인간의 행동 양식이 지금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이래서 역사가 되풀이 된다고 하는 건지도 모르죠. 인간이 변하지 않는 까닭일 겁니다. 무대만 바뀐 채로 비슷한 전개가 반복되는 겁니다. 어느 조직에 들어가고 보스의 지령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고 그러다가 내부의 적으로 몰리고 아름다운 여인의 도움으로 구사일생 살아나고 조직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는 뭐 이렇게 기타 등등으로 전개되는 스토리. 사실은 헐리우드 영화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를 겁니다. 우리 정서이고 역사이고 우리들의 현재를 과거라는 무대에 재현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이런 검객이 되거나 폭력 조직의 일원으로 활약할 일은 없겠지만 등장인물 간의 이런 긴장감이나 뒤섞이고 서로를 찌르는 욕망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욕망. 제가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비극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줄일 수 없다면 이걸 우리가 좀 제어라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막 부글거릴 때마다 서서히 이렇게 악마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 놀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보나마나 저거 비슷하시겠죠? 아니라고요? 아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또 어떤 욕망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고 남에게 아픔을 주었는지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느와르에서 욕망으로 갔다가 뭐 반성으로 마무리를 하려니까 저 혼자 삼천포역에 내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중심 잡으려고 노력하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2014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죄송합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지만 2015년 을미년 새해 다시 희망을 써야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송구영신 프로그램 2015 해맞이 대축제 특별 생방송. 국민라디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스튜디오를 강원도 강릉 주문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과 그 앞바다로 옮겨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방송이 태도지가 이뤄지는 1월 1일 아침 7시 주문진 바닷가에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5년도 국민 라디오는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뜨겁게 달려갈 거야.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